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다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다날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와 주주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날의 향방, 과연 좀 반전이 있을 것인가,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반전의 기미가 오늘부터 잡혔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일단 지금 다날에 있어가지고 주가 조정 요인이 바로 이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날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고요. 추가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해야지 다날의 향방이 다시 도약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자죠. 다날에 투자한 이 채권자가 이제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주식으로 차라리 받을게 라고 이렇게 채권자가 언급을 하면은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주식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자금을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받았으면 이거를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매도를 한 것 자체가 추가 상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날이 과연 이제 오늘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11월 10일이죠. 어제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주식수 459만 주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앞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았냐?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미리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요게 만약에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량이 별로 없으면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몸살을 앓았는데 결국 이 요인 자체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는 주가는 다시 한번 모멘텀 수반시키면서 도약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통해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10월 31일자죠. 10월 31일자 공시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542만 주입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42만 주에서 11월 10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가 주식으로 전환이 됐죠, 여러분들? 459만 주가 전환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전환 청구권 행사 다시 공시에 돌아와서 542만 주죠. 우리가 계산기를 좀 때려보면 될 것 같거든요. 542만 주에서 실제로 전환이 된 게 459만 주죠. 그러면 459만 주를 빼면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물량이 83만 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물량이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 정도밖에 물량이 안 나왔으면은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이제는 뭐냐? 아, 나올 물량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전에 전환 물량을 통해서 이 전환 물량이 주식으로 나왔을 텐데 이거를 받아준 주체가 있느냐? 손바뀜이 일어난 흔적이 있느냐? 요것만 우리가 잘 추적을 하면은 다날의 향방을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다날의 이제 물량을 봤을 때 종목별 현황을 봤을 때 공교롭게도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정보인데 빨간색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외국인들의 비중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주당 1,150원부터 외국인들의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몇 퍼센트죠? 2%에서 7%까지 올라왔습니다. 1,150원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우하향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비중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1,150원에 최초로 이제 이 매매 비중을 5% 끌어올렸는데 주당 7,750원이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계의 평균 단가를 추적을 해봤을 때 대략 이제 8,500원 미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00원 미만.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다날의 전환사채가 출회가 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높였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지금 다날에 있어서 전환사채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외국인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나올 호재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고민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인 매집을 우리가 확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외국인들도 야바위 놀이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한 수익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수익을 보려고. 그러니까 야바위를 할 거면은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수익을 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주주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외국인들 등에 같이 타야 된다. 타서 같이 지금 흘러가는 강물처럼 등에 타셔서 일단은 지금 구간을 외국인에게 맡기셔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산 물량이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결국 이 외국인들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인들 등에 타서 같이 대응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많은 주주분들이 평균 단가를 낮추셨을 것으로 저는 사료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주주분들이 저는 준비해야 될 것은 상승 흐름에 따른 매도가입니다. 저는 요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이슈 자체가 약간은 시장 상황에 있어서 소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자, 소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는 개념보다는 다시 불씨가 지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순환매라는 게 돌아가잖아요. 순환매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여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순환을 받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러면은 순환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에는 순환을 다시 한번 받아서 재조명될 수 있는 여력은 더욱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서클이라든지 지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과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도를 고민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매도가 사실상 외국인들도 본전치기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사채라든지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무시하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보여줄 텐데 이 상승 과정도 한 번 주고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밀어준 다음에 올릴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 각 시나리오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평단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시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물론 이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봐야겠지만은 이번 주 안으로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크게 봤을 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흐름과 내일 모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틀 정도의 흐름만 보면은 이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 반등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이슈와 외국인들의 구조적인 지금 평균 단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되니까 최소 목표가는 요 정도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까지 목표가 가면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평균 단가는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는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다날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문자와 텔레그램 방으로 한 분 한 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주식인데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보시다시피
금요일 날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특히나 바이오 주식이 하한가를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해드린 게 뭐냐면은 11월 11일 오늘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주주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구간이고 사측이 이제 임상 결과를 2주 이내로 발표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결과 발표를 미리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P값이 0.045가 나왔고 이거는 12개월 이상 환자들에게는 P값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이런 거를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격 이탈, 크게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자면은 요렇게 터치 가능한 구간으로 해석되니까는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그래서 젠백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바이오 기업이 하한가를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수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다날 주주분들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잡아드리도록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때까지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편안하게 입장을 하셔가지고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대응 이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고 돈을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텔레그램방 주소 링크랑 문자로 다날에 대한 향방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러한 부분 중요한 맥점들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주분들께 이제 우리가 매집주를 좀 봐야 됩니다. 매집주. 추가적으로 로봇주들이 광기를 보여줬잖아요. 광기 자체를. 다날도 마찬가지로 광기를 정말 보여준 주식입니다. 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휴머노이드 매집주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주식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인 대장주들은요 전부 처음엔 이 조용한 소형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로보티즈도 그랬고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주당 240만 원 하는 이 효성 중공업도 처음엔 8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HJ 중공업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이클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마른 논에 물이 들어오는 거다. 작은 금붕어 같은 소형주는 호재만 잘 받쳐주면 금세 쑥쑥 자라서 잉어로 변해버린다. 무거운 종목은 서서히 움직이지만 이런 소형주는 순식간에 몸무게가 50kg에서 100kg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시장의 법칙이에요. 항상 조용한 데서 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마른 논에 물 들어오는 걸 봐야 할까요? 여전히 로봇입니다. 현대 전쟁은 총칼에서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철로 된 군사가 싸우는 세상이에요. 국내 해당 기업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첩보부대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미국에서 아주 조용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스스로 데저트 이글이라는 권총을 사격하는 상황이며 아군을 인지하고 발사를 멈추는 모습. 아군이 지나가면 다시 목표물을 인지해서 다시 사격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요. 전시 상황은 어떤 변수가 들이닥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군을 인식하는 훈련, 내구성 훈련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다시피 국내 이 해당 기업은 미국의 특수 용병 업체와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맺고 실시간 라이다 센서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군과 적군의 빠른 인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수년간 국내 이 해당 기업은 언론과의 거리를 일찌감치 뒤로 하고 개발에만 몰두한 성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급락했던 주가가 이제는 멈춤과 동시에 지난 2년간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흑자입니다. 이제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기업의 곳간도 꽉 차 있습니다. 유보율이 자본금의 무려 50배. 한 해 흉작이 와도 끄떡 없어요. 그게 바로 유보율 5000%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고작 1천억 원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은 0.43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 주식을 방치만 해놓더라도 2배는 기본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꿈틀대고 있어요. 아직 웃돈이 붙기 전 딱 이 구간이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만 수익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내가 최근 로봇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배를 만족하게 못 채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로보티즈가 5만 원에서 29만 원, 효성중공업이 8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주식에 미리미리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